그렇다면 양재원 원장님,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노력이 많은데요. 보통 서양의학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서 임신을 된다라는 그 근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당뇨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을 조절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고령 임신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계류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산이 이렇게 많게 되는데요. 이 유산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여자분들은 신체적으로도 허약해지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너 잘못이 아니다. 감정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염색체의 문제 때문인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임신을 하기 전에 부부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결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많이 인식해 왔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임신을 하는 과정을 구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후계자를 구한다는 뜻인데요. 후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경을 하고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남자의 정과 여자의 혈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자는 정을 길러야 되고 여자는 혈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잠을 늦게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늦게 자면 안 되고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음식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떤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담백한 음식 위주로 이렇게 먹고 여자분들 요즘 이렇게 날씬한데도 좀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이어트를 삼가야 되고요. 또 약물 복용이 굉장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 복용도 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이렇게 심하고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더라도 그 임신 과정이 수월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미리 한의원에 가서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한약을 복용한다든지 침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미리 이런 과정들을 좀 조절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임신 준비 과정에서 엽산을 미리 좀 복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임신을 했다면은 철분제를 같이 좀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바랍니다. 양재원 원장님, 유산 후에 다음 임신을 준비하려면은 그 시기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보통 유산을 경험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도 많이 허약해지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울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이 감정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염색체 이상이었던 거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유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난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임신을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덜컥 다시 임신을 했는데 습관상 다시 이렇게 유산해서 습관상 유산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있는데요. 여자분들 생리 주기가 28일인 경우도 있고 30일인 경우도 있고 30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고 하루 정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여자분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1년에 12번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에게는 1년에 12번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금 느긋해집니다. 이번 기회가 안 되면은 몸을 조금 더 만들어서 다음 기회를 이렇게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우선 이렇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유산은 하나의 작은 출산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서상 유산하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어떤 유산이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여자분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빨리빨리 이렇게 임신을 해야지 하면은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출산이니까 몸과 마음을 꼭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몸과 마음을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 있다가 아주 이렇게 운 좋게 임신을 하셨는데 그건 한 2개월 반 정도에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병원에서 유산 방지 주사도 맞고 한의원 와서 계속 유산을 방지하는 한약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임신 과정 중에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셨어요. 누워만 계시고 실제 초음파를 이렇게 사진 자궁을 촬영해 보니까 자궁도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런 불안정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충분히 그 기간을 이렇게 즐기면서 태교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이게 언제 괜찮아질까 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셨다가 몸과 마음을 충분히 만드신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양재 원장님, 산후에 그럼 보약을 먹는 게 산후풍 예방에도 좋은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후에 이렇게 산후풍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여름에 출산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출산하고 뭐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우니까 약간의 에어컨을 이렇게 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에어컨이 약간 발끝에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면 발목이 시큰시큰하다면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에어컨 바람이 약간만 돌았는데 그 발목이 시큰시큰할 정도로 그만큼 산후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해서 산후풍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산후 이렇게 보약을 드시게 되면은 자궁 내 어혈을 제거하고 오로를 제거해서 산후풍을 이렇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붓기를 빨리 회복시켜 줍니다. 실제 아기를 이렇게 낳고 나면은 몸이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산모들이 다리가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뭐 얼굴 붓는 정도가 아니고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아주 퉁퉁 붓거든요. 이런 붓기를 빨리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해주고 산모들이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진시켰기 때문에 체력도 빨리 이렇게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이렇게 원하는 산모들이 요즘 많습니다. 젖이 잘 돌도록 하여 모유 수유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몸의 관절과 근육이 많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그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몸이 근육과 관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산모들 같은 경우는 혈이 많이 이렇게 소모되기 때문에 산후 보약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혈을 이렇게 보충해서 산후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모들이 이렇게 갑자기 산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변비가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산후 보약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그 치료가 되고 완만하게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는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후 보약을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